안녕하세요. 남서방TV 남재입니다. 제가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고지혈증 환자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. 근데 이제 고지혈증은 타입 1, 타입 2 뭐 해가지고 막 교과서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.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, 또 한 가지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.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. 중성지방이랑 또 같이 높을 수도 있어요. 자,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, 콜레스테롤은 LDL이라고,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.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기부터 안 먹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영양실조 걸려서 오신 분들 있어요. 우리나라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40, 50, 뭐 5, 6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때 고기를 잘 먹지를 않고 이유식이 김치 좀 씻어서 쌀죽에 뭐 된장찌개 이렇게 먹고 어린 시절 때 자랐기 때문에 고기가 입맛이 잘 안 맞아서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오히려 지방의 섭취가 또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. 30, 40% 된대요.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 많습니다.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고기 거의 잘 안 드셔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면은 무조건 고기부터 안 먹는데 그러면은 골병 들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느냐? 안 떨어져요. 실제로 김치만 먹는 시골에 있는 이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요.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의 80% 정도가 몸 안에서 만들어져요. 물론 20% 정도는 식이 섭취와 관계가 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통설로 되어 있고 했느냐? 그거는 서양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. 이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 지방이나 이런 걸로 입맛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엄청 많아요. 육류 섭취도 엄청 많아요. 햄버거, 피자 엄청 좋아해요.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영양소를 탄수화물 60%, 55에서 60%, 지방을 한 25%, 포화지방 10%, 불포화지방 15%입니다. 그리고 단백질 15% 정도에서 20%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무려 40%가 넘게 지방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식이로 너무 많이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나마도 요즘에 서양에서조차도 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음식과 막 관련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보고들을 해서 너무 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뭐 고기 이런 거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미국에서도 발표할 정도인데 한국은 더더군다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섭취와는 관련이 없는 체질적 요인에서 온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육류 섭취 줄이면 안 됩니다. 그거 줄인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먹지도 않는 고기 더 안 먹어서 영양 상태가 더 나빠져 가지고 근력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. 나이 들어서 근력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에는 식사요법보다는 우선 약제를 드셔야 돼요. 특히 육류 섭취라든가 이런 식사가 서구화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볼 것도 없어요. 그냥 약으로 떨어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. 요즘에는 이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.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LDL, 나쁜 콜레스테롤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도 아주 밀도가 작은 스몰 덴스 이런 그게 더 나쁘다 하거든요. 이런 그 진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도 요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 해요. 이 중성지방은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. 근데 이 중성지방도요, 체질적 요인이 많아요.
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봤죠?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혈당이 좀 높고 혈압도 좀 높은 건데, 중성지방이 높고 HDL,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, 이게 대사증후군에 들어가 있는 진단 기준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딱 피검사 해보면요, 중성지방 높으면서 HDL, 좋은 콜레스테롤 딱 낮은 경우, 이거는 대사증후군이에요. 이 대사증후군은 또 체질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진단이 되면, 물론 이제 뱃살 나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이랑 동반이 되어 있지만, 당뇨 고혈압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이 체질적 요인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 환자, 물론 뱃살 빼고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. HDL,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운동하면은 좀 올라가요.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 높고 이런 경우에 약 드시라 하면은 이분이 무조건 나 식이요법 좀 하고 올게요, 나중에 약 먹을게요 하는데, 식이요법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 몸 안에서 80% 만들어진다 했죠. 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의 이 중성지방도 몸에서 그만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중성지방을 생성시키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. 이런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제가 있어요.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또 된다 하거든요.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높다, 중성지방 높다 하면은 식이요법 물론 중요해 하지만, 역시 그 밑바탕에는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균형된 식단이에요, 무조건. 그래서 식사로 조절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, 거의 한국인 식단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 좀 줄이고 육류 섭취 좀 늘리고, 오히려 이런 거가 중요하지 고기를 막 안 먹고 이런 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진단 기준에 맞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으면 아까 거기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. 나 좋아졌으니까 약 끊는다? 100% 다시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체질적 요인이라고 했잖아요. 이 고기 안 먹고 뭐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시지 마세요. 그래도 이렇게 또 약을 먹고 떨어뜨림으로 해서 심장 내혈관 질환 줄이면서 또 90, 100세까지 살게 하는 이런 그 고지혈증 약도 문명의 이익이다,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좋은 약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다 동의가 되고 있는 약이고, 또 보험에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데는 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. 물론 균형된 식단에 운동하시는 거 좋아요. 하지만 진단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꼭 약을 드셔야 됩니다. 그래야 100세 건강 시대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